시간을 고치는 남자, 발로 시간을 뛰다. 조용한 도시, 조용한 남자 프라하의 아침. 프라하의 구시가지 골목,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시계 수리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너보트니 시계술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 얀 노보트니는 올해 52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8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엽니다. 시계를 고치는 사람답게 그의 삶도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수백 개의 시계가 각기 다른 시간을 가리키며 똑딱거리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얀은 작업대 앞에 앉아 확대경을 쓰고 손톱보다 작은 시계 부품들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손은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장인의 손입니다. 떨림 하나 없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손끝, 미세한 나사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집중력, 이 모든 것이 그가 평생 쌓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점심은 늘 같은 샌드위치입니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습니다. TV를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얀에게 이것은 지루함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이었고 평화였습니다. 그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얀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배가 나온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찼습니다. 시계 부품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늙어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그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물었습니다. 얀, 요즘 운동하세요? 빵집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얀 씨가 달리기를 시작했다면서요? 조용하던 시계. 수리공 얀 노보트니가 새벽마다 프라하 거리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남자가 왜 갑자기 운동화 끈을 묶기 시작한 걸까요? 이 조용한 남자의 작은 변화 뒤에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두려움과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고치는 손으로 평생을 살아온 남자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뛰기 시작한 이유는 아내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얀 노보트니입니다. 프라하에서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게 왜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했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건 석 달 전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카타리나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얀, 오늘 마르틴 소식 들었어요? 마르틴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함께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가끔 맥주를 마시는 사이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았대요. 응급으로요.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포크를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마르틴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50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가게 옆 구두 수선공 페트르 씨가 당뇨 진단을 받았잖아요. 발에 감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얀, 당신도 이제 52살이에요. 배도 나왔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차하잖아요.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혈압이 높아지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는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다르게 늙어요.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시계를 고쳐왔잖아요.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고 정밀하게 조정하죠. 하지만 얀, 건강은 아무도 고쳐주지 못해요. 의사도 약도 나도요. 당신 스스로 고쳐야 해요. 당신이 시계를 고치듯이 이제는 당신 자신을 고쳐야 할 때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일 고치는 시계들은 100년, 200년도 더 갑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수리하면 말이죠. 그런데 제 몸은요? 저는 제 몸을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검도 수리도 관리도 없이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시계였다면 진작에 멈췄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52살, 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머릿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쳐야 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리기를 시작하겠다고요. 한국 유튜브, 그리고 한 남자.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평생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 50대 달리기 시작하는 법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너무 기술적이거나 복잡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경험담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썸네일에는 흰머리의 동양인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자동 번역 자막이 있었습니다. 60세에 시작한 달리기,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한국의 김철수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63세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은퇴 후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의사들은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0세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뛰고 헉헉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주 3회, 30분만 달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가 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강변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후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10km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지금은 매주 20km를 뛰고 있습니다. 60대의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대에 가장 건강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날 밤 한국 러너들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산을 오르고 건강한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단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철수 씨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세든 70세든 지금 시작하세요. 1년 후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3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30분.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속도보다 지속. 저는 김철수 씨의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코치 KOREA.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국의 63세 남자가 프라하에 사는 52세 시계 수리공의 코치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도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기와 싸우다 초보자의 고통. 첫날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된 운동화를 신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52살 배 나온 남자가 운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프라하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요. 그리고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분째,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무릎에 손을 짚었습니다.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겨우 4분을 뛴 것뿐인데 말이죠. 김철수 씨는 30분을 뛴다고 했는데 저는 4분도 못 버텼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제 몸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진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형편없어진 거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멀었고 어차피 걸어서라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5분쯤 걷자 숨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어봤습니다. 이번엔 2분밖에 못 뛰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1분 반.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뛰고 걷고 뛰고 걷고. 그렇게 30분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무릎과 종아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무리한 건 아닐까? 나이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이틀 후 다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주 3회라고 했으니까요. 김철수 씨가 그랬잖아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 달리기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5분을 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7분, 네 번째에는 10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4분 만에 포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요. 저는 제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리는 다른 러너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나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려의 눈빛이었습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리기가 조금 덜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15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몸이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방치됐던 제 몸이 이제야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김철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60세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5분도 못 뛰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20km를 뜁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해냈다면 체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체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근육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골목길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쏟아지고 카페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났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풍경은 늘 여기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계 수리점으로 출근하는 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빨리 가게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옆집 꽃가게 아주머니가 꽃에 물을 주는 모습, 광장에서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는 모습, 관광객들이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모습,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았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눈이 피곤하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몸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심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업대 앞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그저 앉아 있습니다. 30분의 여유가 오후의 집중력을 훨씬 높여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녁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불타바 강변을 따라 걷거나 구시가지를 천천히 거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 나누는 대화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아침을 기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알람 소리가 고문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고 프라하 거리를 달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30분이 하루에서 가장 온전히 제 것인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얀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살이 빠진 건 아닌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꿀 수 있어요. 시계를 고치는 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시계와 대화를 나누듯이 작업합니다. 이 시계가 누구의 손목에 있었을까? 어떤 순간들을 함께 했을까? 상상하며 조심스럽게 부품을 다룹니다. 아내 카타리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얀, 당신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는 늘 무언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평온해 보여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깨워줬어요. 저는 시계만 고치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 자신도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오늘로 달리기 시작한 지 3주. 몸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다.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다. 프라하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몰랐다.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이너스. 달리기를 배운다는 것. 달리기 5주차
저는 유튜브에서 김철수 씨의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리기 자세와 호흡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할 준비를 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 자세에 대해 물어보세요. 사실 완벽한 자세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체는 약간 앞으로 숙이세요. 많이 숙이면 안 돼요. 5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상체 5도 앞으로. 중력 이용. 다음날 아침 달리는 동안 제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같은 속도인데도 에너지가 덜 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항상 10m 앞을 보세요. 발을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체가 구부러지고 호흡이 어려워져요. 멀리 보세요. 가고 싶은 곳을 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0m 앞, 프라하 거리의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세가 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폐가 더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팁은 호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리듬이 중요해요. 두 걸음에 들이마시고 두 걸음에 내쉬세요. 투투, 투투. 이렇게요. 저는 그 리듬을 따라해 봤습니다. 투투, 투투.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 발걸음과 호흡이 하나가 됐습니다. 김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주 3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세요. 만약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빨리 달리는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거북이처럼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를 아시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너무 느리게 달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러너들이 저를 쉽게 추월해 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의 저와 경주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달리기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거리, 시간, 기분. 간단하게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코치, KOREA. 그 아래에 김철수 씨에게 배운 원칙들을 적었습니다. 주 3회 30분. 상체 5도 앞으로. 시선 10m 앞. 투투, 투투 호흡.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달리기 8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30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걷지 않고요. 전부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카타리나, 나 해냈어. 30분을 다 뛰었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30분 완주. 처음으로. 8주 전에는 4분도 못 뛰었는데 이제 30분을 뛴다. 기적 같다. 아니, 기적이 아니다. 이건 꾸준함의 힘이다. 한국의 김철수 씨가 가르쳐준 것.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전부였다. 저는 김철수 씨의 다른 영상들도 계속 찾아봤습니다. 식단 관리, 부상 예방, 스트레칭 방법. 그는 무료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구글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서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52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 씨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프라하에서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계속 달리세요.
저는 그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옆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OKM 대회 도전기 체코의 국경을 넘는다. 달리기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큰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체코의 작은 마을 체스키 크룸노프에서 열리는 5km 마라톤이었습니다.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였죠.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2살에 처음 나가는 마라톤이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저는 김철수 씨의 대회 준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대회 전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가볍게 스트레칭만 하세요. 충분히 자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당일 아침에는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바나나와 토스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즐기세요. 완주가 목표입니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완주하지 못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느리면 어쩌지? 창피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4분도 못 뛰었어요. 지금은 30분을 뛸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내일은 그저 즐기면 돼요. 대회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나나와 토스트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아내가 저를 체스키 크룸노프까지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달렸잖아요. 오늘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날이에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년들, 그리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보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가자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284번. 저는 그걸 셔츠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특별한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티셔츠 뒷면에 제가 직접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스파이어드 바이 코리언 러너즈. 한국 러너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씨와 그의 영상들, 그리고 한국의 시니어 러너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52살의 나이에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발을 떼었습니다. 처음 1km는 편안했습니다. 주변 풍경을 즐기며 달렸습니다. 체스키 크룸노프의 아름다운 거리, 불타바 강, 오래된 섬. 2km 지점, 약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투투, 투투.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3km 지점,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러너들에게 영감받았다고요? 멋지네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그들은 참 열정적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요. 그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할아버지와 저는 함께 달렸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4km 지점, 정말 힘들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마지막 1km,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팅!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완주했습니다. 5km를 완주했습니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얀. 정말 자랑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까 함께 달렸던 할아버지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한국 친구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들에게 이 순간을 꼭 알리고 싶어요. 메달을 받았습니다. 작은 동메달이었지만 저에게는 금메달보다 소중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받은 첫 번째 스포츠 메달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티셔츠의 문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요. 인스파이어드 바이 코리안 러너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김철수 씨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52살 체코 프라하에서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셔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국 러너들에게 영감을 받았다고요. 정말입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고치는 손, 자신을 고친 발.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달리기를 시작한 지 6개월째입니다. 저는 여전히 프라하의 시계 수리점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작은 부품들을 들여다보고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프라하의 새벽 거리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매일 아침 달리는 시계 수리공이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말은 없지만 격려가 전해집니다. 저는 이제 4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거리로는 약 6km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추월해 갑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 속도로 달립니다. 투투, 투투. 호흡을 맞추며 10m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꾸준하게 발을 옮깁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빨리 고쳐야 해, 빨리 끝내야 해. 하지만 이제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저만의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 시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온전히 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계를 고치면서 생각합니다. 이 시계들은 100년, 200년을 갑니다. 제대로 관리하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 몸을 관리합니다. 시계 부품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제 몸도 조심스럽게 돌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얀 씨? 약도 먹지 않는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이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요? 아무튼 계속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주말 산책을 함께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조깅도 합니다. 카타리나도 저를 따라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이 변하니까 저도 변하고 싶어졌어요. 우리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합니다. 당신이 시작하게 해줬어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지난주 저는 다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10km였습니다. 2배 더 긴 거리였죠.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인스파이어드 바이 코리안 러너즈.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 러너들이요?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난 63세 한국 선생님 이야기를요. 그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를요. 김철수 씨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그는 제 완주 사진을 보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차례예요. 요즘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52살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4분도 못 뛰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0km를 달려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손님들은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어떤 손님들은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와서 말합니다. 얀 씨, 저도 어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작업대 옆 벽에는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마라톤 완주 사진, 두 번째 마라톤 사진, 김철수 씨의 댓글, 스크린샷, 그리고 제가 적은 문구. 나의 코치, KUREA. 힘들 때마다 저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어제 저녁 프라하의 카를교 위를 걷다가 석양을 봤습니다. 불타바 강 위로 황금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행복해요. 52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얀. 당신을 보는 게 너무 기뻐요. 오늘 아침도 저는 달렸습니다. 프라하의 새벽 거리를.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투투투투 숨을 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2살의 시계 수리공. 평생 앉아서 작은 부품만 만지작거리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달리는 사람, 자신을 고치는 사람, 시계를 고치는 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멈춰있던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한국의 김철수 씨, 그리고 한국의 모든 시니어 러너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프라하에서 한 명의 시계 수리공이 오늘도 달립니다. 시간을 고치는 손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발로 시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프 마라톤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21km.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김철수 씨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아내가 그날 저녁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김철수 씨의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첫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배만 나오고 건강검진 결과에 불안해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엄청난 의지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 4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달리는 것. 그리고 내일 또 하는 것. 그게 제 비밀이에요. 이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봅니다. 저 시계 수리공, 요즘 건강해 보이는데 살도 빠진 것 같고 표정도 밝아졌어.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매일 아침 프라하 거리를 달린다는 것을, 한국의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5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어제 한 손님이 낡은 회중시계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어요.
50년 동안 멈춰 있었대요.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와 녹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고칠 수 있다는 걸요. 부품을 청소하고 기름을 치고 태엽을 감으면 다시 움직일 거예요. 시계를 고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오래 멈춰 있어도, 아무리 먼지가 쌓여 있어도 고칠 수 있어요. 청소하고 관리하고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중시계는 일주일 후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시계를 받아 들었을 때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차고 다니던 시계예요. 다시 움직이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계는 정직해요. 제대로 돌보면 다시 살아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확대경을 쓰고 작은 부품을 들여다봅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시간을 고칩니다.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제 인생처럼요.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립니다. 곧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대를 깨끗이 닦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내일도 시계를 고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달릴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한강변을 달리는 김철수 씨를 상상합니다. 아마 지금쯤 그도 달리고 있을 거예요. 63살의 할아버지가 서울 어딘가에서,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카타리나 나왔어. 그녀가 돌아보며 웃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답합니다. 좋았어요. 내일 아침도 기대돼요. 또 달릴 거거든요. 저녁을 먹고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프라하의 밤거리는 아름답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돌길이 반짝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달리기 기록을 씁니다. 6km 40분. 컨디션 좋음. 날씨 맑음. 마음 평온.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달릴 수 있어서, 건강해서, 살아있어서. 내일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릴 겁니다. 저는 일어날 겁니다. 운동화를 신을 겁니다. 그리고 프라하의 새벽 거리로 나갈 겁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투투투투 호흡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강하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2살 시계 수리공략 노보트니의 이야기. 평생 시간을 고치며 살았지만 정작 제 시간은 멈춰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시간을 고치는 손으로 일하지만 발로 제 인생을 뛰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영상 하나가 지구 반대편 프라하의 한 남자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운동화를 신으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5분만 걸어도 좋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시작한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프라하의 작은 시계 수리점, 그곳에서 한 남자가 오늘도 시계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는 또 달릴 것입니다. 시간을 고치는 손으로, 자신을 고친 발로 인생을 뛰어가는 남자. 얀 노보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2살 시계 수리공 얀 노보트니. 그는 오늘도 프라하 새벽 거리를 달립니다. 한국의 63세 러너에게 배운 용기로 자신의 52년 인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한 걸음이 당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국경을 넘어서 시간을 고치는 남자가 이제는 발로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